안녕하세요. 종목 골라주는 남조입니다. 이번 주도 되게 힘든 한 주였죠. 지수 먼저 보면 코스닥은 5일선을 부근에 와서 바로 반대응을 해줬고, 코스피는 이제 21선을 부근에 가서 바로 5일선을 회복해줬고, 코스피는 다시 21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승은 아니죠. 이렇게 개파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메꿔줬는데, 이게 뭐 상승을 의미하냐? 지속적인 상승보다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형주 매도가 또다시 나온다면 지수는 당연히 하락하겠지만, 대형주 매도는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 이제 좀 선택적으로 섹터를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너무 그 순환매가 분명했고, 그 다음 주도 당연히 순환매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주에 강했던 섹터들 말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 섹터들을 한번 쭉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투사, 그 이제 뉴딜 펀드 조성 관련해서 오늘 그 친환경 기업들, 뭐 기업의 크기를 불문하고 엄청난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에 그 펀드를 운영하는 민간 투자사들, 민간 운영사들이 언급이 있을 거고, 뭐 반드시 정부에서 직접 그 펀드를 운영하지 않을 겁니다. 파생 상품도 나올 거고, 각 운영사마다 그 뉴딜 펀드를 판매하는 형태로 뭐 추가적인 자금을 또 모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창투사들이 좀 빛을 보지 않을까. 거기다가 아주 아이비 투자, 그다음에 뭐 DSC 인베스트먼트는 제가 바이오 쪽에 투자를 많이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 나머지 투자사들은 제가 공부를 하진 않았어요. SBI 인베스트먼트는 뭐 부티크 종목으로 유명한 종목인데, 일단은 수렴 구간을 다 극복을 하고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도 큰 상승으로 나올 거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투자사들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위험하지 않다고 봅니다. DSC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고, 아주 IB투자도 마찬가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소차를 보면 당연히 수소차는 현대차가 대장이고요. 현대기아차가 대장입니다. 뭐, 뭐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면 2030년까지 뭐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뭐 한국, 아시아권 전부 다, 그러니까 선진국 국가들은 수소차 비중을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전기차 쪽 기술력은 지금 현대기아차가 세계 최고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니까, 뭐 대세 상승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럼 그에 따라서 현대기아차의 수소전기차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제가 그 동양 피스톤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도 뭐 제 욕심 같아서는 다음 주에도 쭉 우상향이 나왔으면 좋겠고, 월요일에도 양봉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음봉이 나온다면 공략해봐도 괜찮은 종목이니 참고하시고, 동화화성은 그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예요. 전기차 가스켓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고,
(11,100원)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조정을 거치고 이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7,200원 부근까지 지지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안전하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동화성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는 좀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추가적인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매매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강한 양봉이 나와서 이 부분까지 뚫어준 상태로 마감을 한다. 그럼 이제 볼린저 밴드 당연히 걸치겠죠. 그러면 안심하시고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현대제철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이제 수소공장, 연간 3,500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수소공장을 완공을 했고 운영 중이에요. 아직은 그 가동률이 50%밖에 안 되지만, 수소 전기차를 염두에 두고 공장을 설립을 했고, 그 수소가 뭐 수소 전기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강판, 철판 만들 때도 산소를 제거할 때도 사용되고, 앞으로 이슈가 반드시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슈가 한 번은 나올 거라고 봐요. 다시 매수세가 붙으면서 이 전고점을 뚫어주지 않을까. 절대 손해볼 종목이 아닙니다. 매수한 후에 손해를 볼 종목이 아니에요. 언제 수익을 주냐,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의 문제지, 월요일이라도 매수를 하신다면 손해볼 종목이 아니고, 저도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는 이런 차트는 그냥 쭉 우상향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이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차트가 또 있죠. 푸드나무. 지금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도 상승 각도가 좀 이렇게 줄어들고 있긴 한데,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를 하거나 한번 이렇게 추세 이탈을 하고 조정을 받다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완만하게 가다가 한번 추세를 이탈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원위치로 회복하는 상승. 조정을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푸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성장이 워낙 확연한 종목이어서 푸드나무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NK 히터는 외국인 기관 투신 매도가 나왔어요. 오버슈팅이 나왔고, 어제 거기에 대해서 수익 실현한 물량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 충분히 상승을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이러한 상승도 추세를 이탈한 상승이고, 이러한 하락도 추세를 이탈한 하락입니다. 여기서 저점을 확인을 했고 반등 후에 재조정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전 한 9,000원 선은 넘어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닫고, 역사적 신고가 1,200원이네요.
역사적 신고가를 뚫지 못했는데 52주 신고가를 찍고 매도 물량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어요. 올라갔다가 갔다가 조정받고 상승. JNK 히터는 아직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있기 때문에 혹시 꼭지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정 줄 때 물타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온라인 광고 마케팅. 에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클럭이 이제 매출 성장세가 좀 둔화되긴 했는데, 몽제라는 매트리스 브랜드로 또 많은 수익을 내고 있어요.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이 추세면 3분기,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마케팅 회사가 직접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한다.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겠죠. 실제로도 영업이익률이 좋고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진입 시기를 잡기가 좀 어렵긴 한데,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급락을 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쭉 우상향이에요.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5%에서 10% 내외로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정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들, 그리고 그 섹터가 비대면과 관련이 있다면, 그러니까 언택트 관련주라면 기간 조정 말고는 가격 조정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진입 시기를 잘 잡으셔서 매수하시면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항상 기다리는 거를 좀 잘 해야 됩니다. 이 종목이 내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매수 시기를 기다려보는 게 필요해요. 저 같으면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내 거 아니다 라고 보고 조정을 받는다면 요 정도 금액으로 보면 26,000원 26,000원까지 혹시 추세 이타로 조정이 나온다면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다시 27,500원, 여기서 더 올라간다면 29,000원까지 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 내가 좀 밑에서 잡지 못했다면 조정이 반드시 오니까 조정 받을 때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조정 받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EM넷인데, EM넷은 제가 여기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도 아직 못 샀지만 상승이 무섭다. 그리고 많은 거래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은 거래량으로 올라가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급등 가능성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렇게 2% 3%로 이렇게 올라가던 종목이 터지면 이렇게 한번 강한 양봉이 나오거든요.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 중에 고점에서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이 조정은 너무나 당연한 조정이고, 보면 상승 시작점에서 상승 끝점 딱 이제 50%와 61.8 사이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저는 계속 우상향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들리는 얘기로는 EM넷도 에코 마케팅과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가려고
준비 중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마케팅을 잘 아는 회사들이니까 직접 제품을 개발해서 뭐 완전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기존에 잘 나가는 제품군들을 런칭해서 마케팅만 잘한다면 시장을 뺏어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 부담이 있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한번 뚫어주는 강한 상승이 나오면 아 이거는 우상향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타 매수를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다음 상승에 조정받을 때 다음 상승이 끝나고 조정받을 때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스미디어는 여기 도지 캔들이 나왔죠. 이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혹시 떨어진다면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저번 주부터 늘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거는 주가 상승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니까 그런 점도 이제 알아가시면서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일기획은 고개를 들었지만 전고점을 뚫어주지 못했고 다시 내려갔어요. 그리고 급락한 이후에 회복을 못했습니다. 이건 힘이 약하다라는 뜻이니까 혹시 온라인 광고 마케팅 쪽 섹터를 보신다면 제일기획은 제일 후순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인크로스도 제가 봤을 때 영업이익이 늘지는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지금 시총이 4,300억. 인크로스가 이제 광고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이 더 강화된다면 영업이익이 늘긴 늘었네요. 올해도 한 110억, 12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낼 것 같네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좀 과하게 오른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이 온다면 요 정도, 요 정도까지 조정이 온다면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요 정도. 온라인 광고 회사들은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 지점 4만원 후반대까지 조정이 온다면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이노션은 내릴 이유가 없는 종목이라고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워낙 거래가 적은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이 오래 걸릴 수는 있으나 저는 이 지점까지 요 정도까지 7만원대까지는 회복을 할 거라고 봅니다. 현대기아차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시작된다면 바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고 지금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갈 이유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좀 안전하게 좀 지지부진하겠지만 좀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음 이제 5G 쪽 5G 쪽의 수혜주는 당연히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겁니다. 인도에서도 지금 화웨이가 퇴출이 될 거고 미국에서는 퇴출이 됐고 지금 이렇게 추세를 이탈한 상승 중에 추세를 이탈한 하락이 나왔고 여기서 횡보를 얼마냐 하나의 문제지 반드시
이 추세선까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니까 전고점이 62,800원, 62,800원. 뭐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겠죠. 워낙 무거운 종목이니까. 그래도 한 달, 두 달, 뭐 30일, 45일 정도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지수 상관없이, 주가 상관없이 꾸준히 분할 매수하셔도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만큼 좋은 종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5G 수혜도 있고,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좀 선전포고를 했죠. 선전포고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대만의 TSMC랑 사실 차이가 많이 나요. 뭐 삼성이 하면 다 되지만 차이가 많은 상태고, 또 TSMC는 영업이익이 제가 알기로 30%가 넘는 파운드리 업체고, 이미 엄청난 영업 유보율이 있고,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비메모리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선포한 이상 엄청난 투자가 시작될 거고,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양 반도체 장비주들은 계속 우상향을 할 겁니다. 삼성전자향 반도체 장비주들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KMW나 RFHIC 뭐 이런 회사들은 워낙 잘 아실 거라서 차트만 대략적으로 보면, 에스테크 너무 많이 올랐네요. 이 중에 제가 제일 관심이 가는 회사는 이 윈스라는 업체인데, 여기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줍니다. 아마 실적 성장이나 실적 성장을 놓고 봤을 때 윈스만한 회사가 이 섹터에는 없을 거예요. 현재 시총이 2169억이고, 재무제표를 보면 올해 200억 가까이 수익을 내겠죠. 200억 가까이. 지금 윈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전에도 현재 주가를 갔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게 2019년이니까 2019년에 154억, 올해 200억. 성장률로 봤을 땐 200억을 초과할 수도 있겠죠. 그럼 충분히 시가총액이 3천억은 넘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아직 40%, 40%, 40% 정도는 더 성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하는 종목인데, 이렇게 지수 영향을 받아서 이탈을 했었죠. 그렇다면 다시 이 부분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5G, 그러니까 디지털 뉴딜 쪽에서는 윈스를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이제 빅데이터, 뭐 데이터 솔루션도 너무 많이 오르긴 했는데 지금 76.4 이 지점까지 와서 다시 50%까지 올라와줬어요. 그러면 이 정도 안에서 9,000원 초반에서 8,000원 요 안에서 이렇게 며칠 횡보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모양새가 나왔다면 11,200원까지는 저는 보고 가도 된다고 봅니다. 이만큼의 거래량이 아직 빠져나간 적이 없어요. 이때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고 쭉 흘렀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는 회사여서. 그다음에 오픈베이스 사업 보고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픈베이스 네. 링네트는 이러한 모양의 캔들이 나오면 아직 더 하락할 확률이 더 큽니다. 그러면 이 7,000원, 7,100원, 7,200원 또는 6,900원 이 지점까지 기다리셨다가 완전 단타 매매로, 그러니까 1% 2% 손절 잡고 밑꼬리 그리면서 올라가 준다면 홀딩, 그렇지 못한다면 익절 또는 손절 라인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DB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왔던 종목이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매집봉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지수 때문에 떨어졌어요. 저는 뭐 지수 때문에 떨어지든 뭐 때문에 떨어지든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지지선을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인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올라와 주면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와서 추세를 어디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잡아 본다면 여기까지는 900원까지는 목표가를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900원 한번 회사를 보면 지금 1386억짜리 회사입니다. 그런데 주가가 700원이 안 돼요.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무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재무지표를 보면 올해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을 것 같아요. 300억이. 반기 영업이익이 전년도 영업이익을 이미 초과를 했습니다. 2019년부터 매출액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네요. 그러면 이런 데이터 솔루션 기업으로 봤을 때 지금 금액은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DB도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다음 보안주는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넘어가고, 스마트 그리드 얘기가 또 나오는 거 보면 참 이 테마라는 게 무섭습니다. 옴니 시스템, 누리텔레콤 두 종목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스마트 물류, RS 오토메이션, 동양 피스톤, 뭐 링크 제니시스 있는데, 동양 피스톤은 스마트 물류 사업을 이제 시작했고
거기서 매출액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편결제. 간편결제주에서는 KG 모빌리언스가 KG 이니시스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저평가 종목이에요. 그다음에 다날은 뒤늦게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올라온 종목이고, 어, 모빌리언스나 이니시스는 사실 매수 시점을 잡기가 쉽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니시스는 이 구간 자체가 조정 구간인데, 이 조정 구간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내심이 좀 좋으신 분들은 좋으시다면 KG 이니시스 괜찮다고 보고요. KG 모빌리언스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뭐냐면 주가가 이제 만 원대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올라갈 때마다 한 호가당 약 0.5%씩 상승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만 원대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 호가 올라갈 때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다날은 오히려 공략하기가 더 쉬워요. 원래는 이런 상 도지 캔들이 한번 나오면 하락을 해야 정상인데 지수 조정도 안 받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 음봉이 나온 게 윗꼬리들이 나온 게 지수 조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온 종목은 오히려 이제 매수 시점 잡기가 더 좋습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셨다가 이제 때려 맞고 하락이 나올 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거래량이 터지고 급등이 나온 종목은 조정 후에 다시 반드시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 종목을 넣어 두시고 매수 시점을 잡아 보세요. 제가 혹시 다나를 이제 매수를 해도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때도 영상을 당연히 올리겠지만, 뭐 제가 매수하실 때 같이 매수하셔도 되고, 세틀뱅크는 하락이 어디까지인지 모르게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저점을 확인했으니까 이 종목이 여기에서 추가로 이렇게 이 저점을 뚫어주는 하락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좋은 종목도 많으니까 굳이 세틀뱅크를 매수해서 거래량도 얼마 안 나오는 세틀뱅크를 매수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원격의료가 반드시 한번 이야기가 또 나올 거예요. 반드시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 유비케어 대장주를 잡으시는 게 낫겠죠. 이렇게 추세를 그려보면 이게 추세고, 여기가 추세 이탈 구간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기간 조정 없이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긴 음봉과 양봉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도 털고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이 추세에 맞춰서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14,900원 이 지점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 실적을 한번 볼까요? 현재 시가총액 6,300억. 너무 비싸네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회사는 좋긴 한데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비트컴퓨터 2천억. 진짜 너무 고평가되어 있네요.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좋게 나왔네요. 너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원격 의료 원래
4,000원 하던 종목인데 지금 3배나 올라 있으니까 인성정보는 이제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려가고 있죠. 인성정보는 적자 회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볼까요? 아, 올해 적자로 돌아섰네요. 2분기 때. 아,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내리는 건 다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인피니티 헬스케어 여기도 영업이익이 많이 안 좋아졌네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는 사업보고서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저도 읽어볼 예정입니다. 실총이 얼마인지 확인 안 했네요. 시가총액이 1,600억. 그나마 제일 저평가. 그나마. 그다음에 더존비즈온은 추격 매수하실 이유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은 급락이 나오기 때문에 급락할 때 중간 지점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알서포트는 좋은 회사는 분명한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좋은 회사는 분명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고,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정을 기다리십시오. 조정을 기다리십시오. 딱 시즌 같이 올라갔네요. 강한 상승이 나오고 기간 조정 받고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럼 이 앞전 상승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앞전 상승들은 무시하고 이렇게 보시면 16,000원 혹은 15,000원 이 두 지점 사이에서 사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온다면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올라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종목인데, 뭐 단타 매수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장투로 가져가기도 좀 애매한 위치인 것 같습니다. 구경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카페24는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어요. 1분기 때 적자, 2분기 때 흑자. 코로나로 인해서 확실히 수혜를 보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감지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격 조정을 한번 받고 올라왔어요. 이 개파락을 메꾸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거래량이 이제 이 상태로 줄어드는 상태로 진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조정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이렇게 이커머스 종목을 사고 싶다면 코리아 센터가 카페24보다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코리아 센터 매수를 고려해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에 스마트팜은 제가 잘 몰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창투사, 그 다음에 뉴 모빌리티에서 수소차, 그 다음에 온라인 마케팅 회사, 그 다음에 5G 와이파이, 그 다음에 빅데이터 클라우드, 간편결제. 원격 의료는 좀 소외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분위기에서는 소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흐를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많이 흘렀다 싶었을 때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존 비주온, 언택트, 알서포트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엔터주. 저는 YG 플러스를 가지고 있고요. SM 라이프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알령이 해제된다면
SM 라이프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렇다면 목표가는 뭐 이 3745원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요 가운데까지 쭉 빼면 한 3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다음에 CJ 패턴이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좀 볼린저 밴드를 이렇게 한번 또 뚫어줬다는 거, 그러면 이런 패턴상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길게 뽑아주고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매수 포인트는 아니라고 봅니다. 월요일에 사셔도 당연히 수익을 줄 거라고 봐요. CJ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부터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OBV 모멘텀 지수가 이렇게 하방을 보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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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스튜디오 드래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저점을 저점을 확인했다고 저는 보고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고개를 들면서 요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것도 거래량이 굉장히 적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이 구간이 이제 지수 영향으로 내린 구간이기 때문에 엔터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빠르게 요 정도까지는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그럼 86,000원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 차트 관점에서 반등이 나올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모아보고 있는데, 그건 내일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